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도내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추가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내 최초의 대규모 공장인 토레이가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 유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완주군은 예비군 훈련장을 받지 않겠다며 전주시를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도레이사는 대규모 첨단 소재 제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첫 외국인 투자 사례인데 기대와 달리 지역 경제 효과는 의문입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준공된 도레이 군산공장. 반도체나 자동차 엔진 등 부품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PPS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연간 PPS 수지 8,600톤을 생산합니다. 군산 공장에 1,900억 원을 투자한 도레이는 오는 2018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생산이 시작이 된 이 PPS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많은 그 가공 공장들이 같이 들어와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첫 외국인 투자 기업이자 1,000억 원 넘게 투자한 첫 대규모 제조 공장입니다.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서로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기대가 높은 만큼 도레이에 제공되는 혜택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도레이 공장에 대한 법인세는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가 감면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고 104억 원에 이르는 공장 부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됐습니다. 반면 도레이 군산 공장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5년, 삼성과 OCI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도레이 군산 공장이 새만금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시 용두사미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LG그룹은 스마트팜이라는 진화 농장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면적이 여의도의 4분의 1 규모로 새만금 개발의 기대를 높일 전망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LG CNS는 지난 2월 다른 LG 계열사 5곳과 함께 3,800억 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했습니다. 총 70헥타르 규모인 새만금 스마트팜은 26헥타르는 연구 개발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50헥타르에선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재배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은 R&D 센터에서 연구한 기술을 재배지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분들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관광 이런 데서의 농촌 이런 거 활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한다고 LG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회와 원예 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면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업 정책의 친기업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물류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영농 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농민들은 그동안 LG CNS가 개최한 사업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으며 농민회 측도 집회를 열고 사업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전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농민들의 삶이 또다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면서 LG의 새만금 투자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시설물은 물론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집안까지 약해져 있어 추가 피해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방향 차선이 통제된 가운데 중장비가 도로에 흘러나온 토사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도로 옆 야산에는 물길을 따라 쓸려 내려온 돌과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밤사이 폭우로 250톤의 토사가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시간당 50mm 정도 되는 비가 쏟아지면서 지금 집안이 못 이기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장맛비로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처럼 길이 건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어 건너편에 사는 마을 주민 수십 가구는 당분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범람하게 되면 여기까지 물이 범람해요. 이렇게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폭우가 오면 저희가 나와서 지켜요. 남원에서는 하천에 휩쓸린 50대 여성이 주변을 지나던 버스기사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파프리카와 인삼, 채소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10개 시군의 88헥타르로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내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수확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당황스럽고. 시간당 40에서 50mm로 퍼붓는 기습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말에는 태풍 영향까지 예상되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익산과 남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닷새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은 익산 여산면이 160mm로 가장 많고 남원 81.5, 군산 77.1, 전주 33.2mm 등입니다. 장맛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가량이 더 내리겠으며 북상하는 태풍 네파탁은 일요일부터 도내에 간접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주시에 항공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같은 갈등 사업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최대 규모 사업이랄 수 있는 에코시티 개발 방향을 좌우할 항공대대 이전은 현재 주민들 반대에 막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 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태영은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 중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완주군과 군민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대립이 있다고 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시민들과 또 이 당사자들 대화하면서. 다만 김 시장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경우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지만 소송에서 패한다면 물러설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전임 시장이자 전라북 도지사와 갈등으로 표현되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를 의식한 듯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 시장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지 몇 시간 뒤 박성일 완주 군수는 김 시장을 찾아 예비군 훈련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군수는 완주군 동의 없이 공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완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이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도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당하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근거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송하진 도지사가
항공대대 이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옥정호나 새만금 행정구역, 동학혁명 기념일 등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지사 직속으로 편재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고군산군도 교통혼잡과 관련해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건설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전적으로 군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주차장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고군산군도의 교통 대란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홍보수석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유성엽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장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 특별위원장에는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익산 을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포함됐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37%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41%로 전국 평균 2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소리축제에서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는 판소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창들의 연기력을 극대화한 무대와 다채로운 축제 공간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묵었던 3층 객실 바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낮 62살 B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예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강원과 전북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라북도의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 물 해파리가 군산 고군산 군도에서 100제곱미터당 17개체, 부안 개도항 인근에서 10개체꼴로 발견되는 등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라북도는 어업 피해가 없도록 제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지원 시설 용지인 주택 용지의 분양이 완료돼 시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제3 산단을 조성할 당시 모두 분양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